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려면 집을 팔고 빚까지 져야 한다면 당신은 과연 그걸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 북부에 위치한 클루지라는 도시에서 온 안드레이라고 합니다. 27살에 결혼해서 지금은 40이 되었고 제 아내 에바는 39이에요. 저는 원래 전기 설비 관련 중소기업에서 기술자로 일했고 아내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미술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딱히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둘 다 일을 열심히 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서 마을에서는 그래도 꽤 활기찬 부부로 알려져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결혼하고 1년 뒤였고 저는 출근길에 늘 작은 아이 가방을 상상하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에바는 매일매일 달라지는 몸의 느낌을 기록했고 주말이면 우리는 작은 아기방을 꾸미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첫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어난 지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아이의 배가 심하게 불러오고 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루마니아 국립소아병원으로 긴급 이송됐고 소장에 협착이 생긴 장폐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3번의 수술이 이어졌지만 아이는 끝내 일주일도 채 넘기지 못하고 하늘로 떠났어요. 그 후 저희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었기를 바랐지만 이듬해 다시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는 모든 산전 진료를 철저히 받으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 역시 같은 증상을 보였고 저희는 이번에도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상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셋째 아이는 임신 초기였지만 갑작스럽게 유산이 되면서 저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에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회사를 몇 달간 휴직해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셨지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를 포기하고 살아가던 어느 날 40을 앞둔 저희에게 뜻밖의 기적 같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작년 가을쯤이었어요. 에바가 피곤하다고 하길래 혹시나 해서 테스트기를 사용했는데 임신이라는 두 줄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고 사실 두려움이 더 컸어요. 하지만 왠지 이번엔 다를 것 같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넷째 아이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된 저희는 이전과는 다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유튜브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고 한국의 의료 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냥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유명하다는 것, 그리고 전자기기 브랜드로 세계적인 기업이 있다는 정도였죠. 그런데 병원 시스템이나 의료인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위급한 신생아 치료, 뒷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나라라면 우리 아이를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도 못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문화도 전혀 다른 나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국은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고 제가 타던 오래된 자동차도 정리하고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모든 걸 걸어보기로 한 겁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한국으로 가자. 그렇게 저희는 짐을 싸고 병원에 먼저 연락을 취한 후 출산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제가 지금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 같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날, 인천공항의 규모와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내 에바는 비행 내내 긴장한 탓인지 몹시 지쳐 있었지만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조금 안심한 듯한 얼굴이었어요. 공항 곳곳에 영어 안내판이 잘 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저희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 먼저 다가와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세심한 배려가 첫인상부터 남달랐습니다. 분당으로 가기 위해 공항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건물들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도로는 쓰레기 하나 없이 정갈했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이 매우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수도 부쿠레슈티조차 대중교통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늘 시간을 넉넉히 잡아야 했는데 이곳은 버스 도착 시간도 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모두가 그것을 믿고 움직인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낯선 땅에서 또 한 번 불안감이 엄습해왔지만 분당 서울대병원 로비에 들어선 순간 그런 감정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병원 내부는 말 그대로 첨단 시설 그 자체였고 각 진료과마다 체계적인 안내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담 부서도 있어 통역사와 간호사 선생님이 저희를 친절히 안내해 주었고 의료진은 저희 사연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된 모습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어요. 첫 진료는 산부인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에바는 한국 의료진 앞에서 자신이 겪은 3번의 출산 실패를 이야기하며 끝내 눈물을 보였고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들은 주치의는 에바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에 에바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저 역시 울컥했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태아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료진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태아의 장이 팽창돼 있고 복수도 약간 있다는 소견이었어요. 하지만 당장 수술을 하기보다는 임신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꾸준히 관찰하자고 결정했어요. 에바는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생활했고 저는 병원 근처에서 단기 임대 아파트를 구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정말이지 병원 관계자들의 태도였습니다. 의사, 간호사, 직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저희를 그저 외국에서 온 환자나 보호자로 보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혹은 가족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에바가 입원한 첫날부터 식사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처음 나온 병원식은 김치찌개와 나물 반찬이었어요. 에바는 한국 음식이 낯설기도 하고 입덧 때문에 입맛이 없었는지 거의 먹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간호사 한 분이 점심시간이 끝나고 병실을 다시 찾으셨고 저희에게 혹시 입맛에 안 맞으세요? 영양사 선생님께 한번 이야기해볼게요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날 식판에는 부드러운 단호박죽과 꿀을 조금 섞은 따뜻한 생강차가 함께 나왔습니다. 에바가 그걸 한 숟갈 떠먹고는 정말 오랜만에 웃으면서 이건 괜찮은 것 같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뭐라 할 말을 잊었습니다. 이후로도 에바는 병원식에서 낯선 반찬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묻곤 했는데 매번 그에 맞춰 영양사 선생님은 다른 대체 식단을 준비해 주셨어요. 직접 만든 두유죽, 야채 스프, 때로는 사과를 잘게 다진 요거트까지 정말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한 번은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병실로 들어오시더니 보온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이거 저희 엄마 레시피예요. 들깨죽인데 속이 편해질 거예요라며 주신 그 죽은 따뜻하고 고소해서 에바가 단숨에 반그릇을 비웠습니다. 그날 저녁 에바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곳 사람들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을 아는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런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라고 말했죠. 에바가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근처에서 소일거리도 하고 가끔 필요한 물건을 사러 마트나 편의점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편의점에서 라면 2개와 생수 1병을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앞에 있던 중년 남성분이 계산을 마치고 나가다가 제게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혹시 병원 보호자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분은 짧게 웃으며 요즘 그 병원에 외국인 부부가 왔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분이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놀라면서 간단히 사정을 설명드렸어요. 그러자 그분은 제게 따뜻한 어묵 국물과 삶은 달걀을 사서 건네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딸이 있어서요.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꼭 건강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식을 들고 나오는 길, 저는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계산 없이 건넨 그 손길이 그렇게 따뜻할 줄은 몰랐습니다. 또 다른 날, 병원 근처 슈퍼에서 사과 한 봉지를 고르고 있었는데 옆에서 저와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듯한 아주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분 맞으시죠? 병원에 계신다던데. 그렇게 시작된 대화에서 저희 사정을 전하게 됐고 그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남는 옷이 몇 벌 있는데 필요하시면 드릴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시간 뒤 병원 앞 로비에서 다시 만난 아주머니는 작은 쇼핑백에 아기 모자, 턱바지, 수면조끼까지 챙겨오셨어요. 우리 손주 거예요. 거의 새 거예요.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매일이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단순한 친절을 넘어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저희를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에바도 병실에서 간호사들과 조금씩 농담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느 날엔 루마니아 전통 자수로 만든 손수건을 한 간호사에게 선물했어요. 그 간호사는 그 자리에서 손수건을 가슴에 안고 정말 고맙다며 웃었고
그 웃음은 참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하루하루 살아냈고 그 모든 시간 속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리아가 자라나면 저는 꼭 말해주려 합니다. 너는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마음으로 살아났단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국이었단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태아의 복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의료진은 바로 다음 날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바는 너무 놀라 얼굴이 하얘졌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까지 와서 아이를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점점 현실로 바뀌고 있었지만 동시에 혹시나 이번에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저는 수술실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고 의료진들은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로 마리아는 강할 거예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 제 삶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수술이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로비 의자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이 무사히 끝났고 마리아가 인큐베이터 안에서 안정적으로 회복 중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안에 몇 년 동안 응어리졌던 절망과 두려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에바는 무척 조용했습니다. 평소엔 긴장하면 말이 많아지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모든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슬픔, 두려움, 희망, 그리고 간절함. 그 눈빛은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장 수술을 받았고 의료진은 문제의 장 부분을 절제한 후 건강한 장끼리 이어붙이는 복잡한 수술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후 NICU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저희는 보호자 교육을 받은 뒤에야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가 인큐베이터 속에서 코에 튜브를 꽂고 있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작은 손가락이 움직이는 걸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마리아의 수치는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고 의료진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오해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에바는 아침부터 아이를 볼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심하게 불안해졌습니다. 통역 선생님도 그날은 자리에 없었고 의료진은 급한 응급 상황으로 다른 환자들을 먼저 처리하느라 저희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에바는 눈물까지 흘리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우리를 외국인이라서 배제하는 건 아닐까? 사실 저도 그 순간엔 흔들렸습니다. 물론 그동안 받은 따뜻한 배려를 생각하면 그런 일은 아닐 거라는 믿음이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와 정보 부족 속에서 인간은 쉽게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산부인과 교수님께서 직접 병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 죄송합니다. 마리아는 지금도 잘 회복 중이에요. 오늘은 중환자실 병상 배치 문제로 면회 제한이 잠시 있었던 거예요. 그 따뜻한 설명과 진심 어린 사과에 에바는 바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저희가 죄송해요. 너무 불안해서 그만. 그렇게 오해는 말끔히 풀렸고 저는 그날 밤 다시 한번 한국 의료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에바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마리아 곁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었고 저는 병원 로비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한국에서 둘째 아이를 낳은 아버지였는데 저희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음료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힘든 건 전 세계 부모가 다 똑같죠. 다 잘 될 거예요. 이 작은 응원의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한국에서 저희는 가족도 친구도 없이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가족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병원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말을 걸며 김치를 좋아하냐고 물었어요. 제가 맵지만 괜찮다고 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직접 담근 백김치를 싸오셔서 매일 조금씩 나눠주셨습니다. 김치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정성이 마치 저희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마리아의 수술 경과를 확인하러 병실을 방문한 의료진 한 분이 장난스럽게 마리아에게 우리 공주님, 내일은 더 예쁘게 웃어줄 거지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이곳이 단순한 병원이 아니고
마리아에게는 사랑이 깃든 두 번째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입원한 지 2주가 되어가고 있었고, 마리아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수치도 안정되고, 호흡 보조 장치도 하나둘씩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의료진은 퇴원 가능성이 있다고 했고, 저희는 처음으로 우리 아이와 함께 집에 간다는 상상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현실의 벽이 저희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치료비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의료비가 일반 한국인보다 훨씬 높았고, 하루만 입원해도 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 준비해온 금액은 벌써 바닥을 보였고, 앞으로 남은 입원 기간과 회복 과정까지 고려하면 수억 원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고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빚을 갚고 삶을 재정비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다시 와서 이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한 감동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지. 마리아가 인큐베이터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제품에 안겼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따뜻한 체온이 가슴에 닿았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에바도 제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그 조용한 병실 안에서 저희 셋은 아주 작고도 깊은 기적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마리아는 하루하루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처음엔 모유를 먹이지 못하고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았지만 어느 날부터는 스스로 입으로 분유를 빨기 시작했고, 어느새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의료진은 마리아가 한 달 정도 더 회복하면 퇴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고, 저희는 조금씩 퇴원 이후의 생활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근처 단기 임대 아파트는 한 달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고, 저는 근처에 있는 한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로 임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병원에 들러 마리아와 에바를 보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오는 반복적인 일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람차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에바 역시 회복이 빠르게 진행됐고, 병원 내에서 다른 산모들과도 종종 이야기를 나누며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산모 한 분이 저희 사연을 듣고 집에서 직접 만든 미역국을 가져다 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에바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희는 그분과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항상 감정 뒤편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병원비는 이미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을 훌쩍 넘긴 상태였고,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고려하면 최소한 루마니아 돈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을 팔고 빚을 내서라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겪어보니 너무나 벅찬 일이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저희 사정을 듣고 일부 치료비를 감면해 주었고, 몇몇 간호사들은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아 전달해주기도 했어요. 한 간호사분은 자신의 교회 공동체에 저희 이야기를 전했고, 그곳에서 조용히 모은 금액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모인 마음들이 저희에게는 돈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마리아는 작은 보온 담요에 쌓여 에바의 품에 안겼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나가면서 병원 입구에 있는 나무 아래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햇살이 참 따뜻했고, 그 햇살을 마리아가 얼굴에 받으며 눈을 찌푸리는 모습을 보고 에바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에바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루마니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일단 치료비 일부를 갚기 위해서라도 돌아가야 했고, 마리아의 건강도 그곳에서 꾸준히 관리받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습니다. 이 땅은 저희에게 단순한 의료 혜택 이상의 것을 주었어요. 이곳에서 저희는 진심을 배웠고, 따뜻함을 배웠고, 무엇보다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에게도 열린 마음으로 다가와 주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지금도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에서 만난 의사, 간호사,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모두가 저희 가족의 일부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희에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조금 더 크면 꼭 다시 이곳을 방문해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마리아가 걸음마를 시작할 즈음 병원 입구에서 그 나무 아래에서 함께 사진을 찍는 것이 저희의 작은 꿈이 되었어요.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한국에 대해 말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단순히 기술이 발달한 나라, 경제가 강한 나라라고 설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겁니다.
한국은 사람 냄새 나는 나라라고요. 그리고 그 냄새가 저희 가족의 삶을 바꿨다고요. 루마니아로 돌아가기 전 저희는 마리아의 건강이 안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퇴원을 앞두고 있었고 병원비 걱정은 여전히 컸지만 하루하루 아이가 웃고 먹고 잠드는 모습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때 에바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리아 첫 옷, 첫 장난감, 첫 젖병은 한국에서 사면 안 될까? 이곳에서 받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그 말에 저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병원 근처 대형마트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아기용품 코너에 도착했을 때 에바는 마치 어릴 적 소풍을 나온 아이처럼 두 눈이 반짝였어요. 이거 봐. 너무 귀여워 라며 작은 딸랑이를 흔들어 보기도 했고 연분홍색 턱바지를 가슴에 대보며 마리아가 이걸 하면 어떤 모습일까 라고 웃으며 상상했어요. 저는 곰돌이 모양의 수면조끼를 집어들었는데 에바가 그걸 보자마자 이건 꼭 사자. 마리아가 겨울에 입으면 따뜻할 거야 라고 했어요. 옆에서는 어린 자녀와 함께 온한국 부모들이 장난감을 고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모습조차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희는 마리아를 위해 작은 옷 몇 벌, 젖병 2개, 턱바지와 딸랑이, 그리고 아기용 담요 하나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매장을 나서는 길, 쇼핑백을 두 손에 들고 있는 에바는 말했어요. 이 물건들을 보면 한국에서의 시간이 떠오르겠지. 힘들었지만 아름다웠던 날들. 저도 그녀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하루는 병원도, 걱정도, 빚도 모두 잠시 잊고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웃으며 보낸 하루였습니다. 그 무엇보다 소중했던 시간. 그리고 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한 기억들이 마리아의 삶을 지켜줄 거라는 것을. 루마니아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돌아오겠다는 다짐도 함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